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또 활짝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2025년 최고가입니다. 네. 일단 어제는 제가 종목 신고가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었죠. 네. 종목을 중심으로 자신감을 갖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지수가 또 최고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지리한 박스권 장세가 연출되다가 오늘 지수가 그 박스를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역시 올해 증시는 기대해 볼 만하구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긴 설날 연휴가 대기하고 있어서 약간은 좀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날 연휴는 그렇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설날 연휴 이후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설날 연휴 전에 증시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547포인트, 2,500선을 돌파를 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단 관세 등을 비롯한 트럼프 발언이 다소 완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관세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글로벌 국가들을 겨냥한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만 막상 취임식을 하고 나서는 관세 부과가 다소 유예가 되는 다소 협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들에 의해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증시가 반등에 나서는 다소 고무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좀 강화됐죠. 선물과 현물을 중심으로 동시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까지 들어왔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얼마나 추세적으로 들어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만큼 주변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발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그동안 제가 작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점부터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하나씩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미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조금씩 더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갖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빨간색 선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선,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선인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분명히 저점을 찍고서 미미하게 반등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은 약간 파동을 보이면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 매도세가 진정됐고 바닥을 찍었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연출하면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어느 시점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질 때는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선물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닙니다. 선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진정되고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역시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잡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의 수급 동향까지도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의 모습은 올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시장은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내일의 단서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저가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많이 빠진 종목을 중심으로 사자 이런 뜻으로 좀 들릴 수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뛰는 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지금 장세는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눌림이 나오거나 움직이는 종목이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는 일단 바닥을 쳤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수는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지수 신경 쓰다가는 에너지를 다 낭비하기 때문에 지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오로지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눌림이라든가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지수가 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지수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지수는 완만하게 조금씩 갈 겁니다. 이게 뭐 오르는 장인지 아닌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반등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의 포커스를 맞춘 그런 매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겠고 최소한 지수가 안 빠진다는 점에 우리가 위안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게 좋겠고요.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가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자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섹터들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의 강력한 모멘텀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가 장세를 더 주도할 수 있겠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에 대한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가 오늘은 그동안 오른 데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는 분명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원전주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께 언급드렸습니다만 원전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 조정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반도체 종목군들도 SK 하이닉스는 좀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일부 모든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를 보시면 안 되고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확실한 성장 섹터가 있습니다. 몇 개 종목과 몇 개 섹터들만 보시는 게 좋겠죠. 하이닉스는 아직도 미국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정도로 보자. 그리고 엔터라든가 화장품 같은 이런 올해 업황이 호전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조선주가 오늘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들어다가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주들의 시세가 좀 멀리 긴 시간 동안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분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뭐 주도주 가능성하고 제가 뭐 1년 내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 일단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적 증가세는 더 가파라질 것이다. 고부가 가치의 함선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실적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가장 큰 포인트가 이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을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측면이겠고 2054년까지 미국은 함선 내지는 항모를 중심으로 해서 364척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6천억이다. 엄청난 규모다라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지금 글로벌 그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시장 자체가 대충 600에서 800조 정도 그 정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 이 시장을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이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들의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시할 단계가 아니라 조선주가 지금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올 때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빠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측면이겠고 거기에다 지금 MRO 시장도 앞으로 2030년대까지는 그 시장 규모가 1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측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 시작하면서 LNG 선에 대한 발주도 본격화될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의 조선 시장 규모는 엄청나다는 측면이겠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조선 사업에 대한 협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조선주들의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조선주가 주도주가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강했지만 앞으로도 조선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봤고요. 내일의 단서, 저가 매수,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섹터들도 추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체크해볼 순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률 탑5 바로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드디어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네. 하나오션이 1위로 올라서는 그날이 왔습니다. 좀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고점을 경신하면서 무려 최고 수익률 86%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고점을 경신하면서 현재 탄탄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매니저님 여기도 추가적인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들 종목은 오늘 갔다가 조금 밀리긴 했어도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조정의 폭이 굉장히 적죠. 그만큼 시세가 강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부터 약간의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수할 만한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조선주가 조정이 나올 때는 분명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대장주는 하나오션이라는 부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뒤를 따라서 이제 현대인프라든가 한국조선해양 따라갈 것이고 자 기자재 관련들도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전반에 걸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개별 종목 리뷰도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를 여러분께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그 외 기타 종목군들은 이제 하나씩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런 주변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도주가 먼저 많이 가서 쉬게 되면 들어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바로 HD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10.4% 급등이 났죠. 시간은 걸리지만 제가 그랬죠. 항상 못 기다리면 못 먹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필리핀의 대규모 굴삭기를 122대 정도 판매 계약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강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HD 현대건설기를 비롯한 굴삭기 관련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때는 한 차례 정도 물량은 정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HD 현대건설기의 주가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단기보다 멀리 보시고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화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중에 그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 방산주 중에 못 올랐던 종목으로서 하나 시스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계단식 상승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출발에 약간 밀려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이 살아있고요. 현재 여기 2만 원 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었고 그걸 지지선에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세를 볼 수 있습니다. 눌림목보다는 제가 보기엔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보이는 전략이 좋겠고 약간 밀릴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른 조선주들과는 다르게 방산과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의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수하지 말고 약간의 눌림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 관련 대장 주격의 하나오션의 주가가 갔다가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현재 왼쪽에 제가 이제 수급 동향들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현재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가들이 물량을 좀 털어내는 형태죠. 근데 이 기관 투자가들도 수급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서 금융 투자라든가 단기 성향의 기관 투자들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성향의 기관들의 수급은 여전히 살아있고 공격적인 매도가 없는 형태예요. 결국엔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형태다는 측면이겠고 미국 MRO 시장과 미국의 방산 시장이 열릴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는 만약에 갔다가 눌림이 조금이라도 크게 나오게 되면 그게 저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될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든가 숨고리가 진행되고 나서 반등이 나서던가 아직도 5일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그냥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보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를 조정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HD 현대건설기계와 한화시스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속에 저희가 보유 전략 가져가겠고요. 한화오션은 수급을 토대로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디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SKC입니다. 조금 시선을 돌리셨네요. 그죠? 네. 일단 조선주들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고 정말 좋은 종목들은 어지간한 종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절 차원에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오늘 SKC라는 종목을 가져갔던 이유는 역시 성장 잠재력이 워낙에 큽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봤을 때 정말 성장 가치가 상대로 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자는 측면에서 SKC를 가져왔고요. 일단 SKC는 지금 현재 자회사 앱솔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리기판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셔도 되겠죠. 앞서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반도체 섹터들은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은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쪽에는 볼 게 없고요. HBM도 이미 그 재료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정도는 봐도 나머지 종목들은 볼 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 시장은 이제 막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 이제 앱솔리스가 지금 이제 유리기판을 지난해 말부터 만들어내서 양산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시제품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량 양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몇 개 업체들이 이 회사보다 기술력이 조금 뛰어난 상태입니다만 대량 양산이라는 부분과 또 기술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SKC가 최초의 업체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이 유리기판 시장을 이 회사가 독식할 수 있는 선두에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올해 우리나라 돈으로 311억 정도, 그런데 2034년에 무려 5조 6천억 대의 시장 규모까지 감안을 해보게 되면 그 시장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속도가 무려 100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측면이겠죠. 그 선두에 SKC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SKC라고 하는 종목들도 단기적인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SKC에 대한 관심들을 갖기 바라고, 특히나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그다음 변동성이 없이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대량 양산과 더불어서 유리기판 시장에 역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차트 1번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는 워낙에 성장 가치가 좋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SKC가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서는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가는 굉장한 변동성이 있었죠. 앞에서도 유리기판 재료를 가지고 갔다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밀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반등이 나타났고 이제는 직전 고점에 가서도 주가가 안 밀립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겠고, 거래량도요. 앞에 있는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 들어갔던 매수가 거의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다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17만 1,4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밀릴 때를 통해서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고요. 자,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달리는 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리기판 시장의 선두주자 저희가 SKC라는 말을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 21만 원 도전해 볼게요. 자, 매니저님 저희 시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자,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조선주 전반에 걸친 전략과 더불어서 조선주의 조정을 통해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과 특히나 2차 전지 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 2차 전지 쪽에서 중요한 전략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하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2차 전지주 자세한 공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규수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